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갔어요. 신동엽의 시 진달래 산천에 나오는 시구입니다. 화전민과 산사람을 비롯하여 천주학하는 사람도 산으로 갔습니다. 지난 영상의 책들 중 아버지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빨치산 아저씨도, 김남주 평전에서 언급한 동학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은 약한 사람들이 쫓겨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곳곳에 사회적 약자들이 쫓겨 들어가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디스토피아의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려는 사람들도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 험악한 곳에서 그 험악한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험악함의 상당 부분은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입힌 옷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산책할 정혜윤 작가는 마술적 저널리즘을 꿈꾸는 라디오 PD입니다. 다큐멘터리 자살률의 비밀로 한국 PD 대상을 받았고, 다큐멘터리 불안 등 다수의 작품들이 한국 방송대상 작품상을 수상했는데요. 대부분의 작품들이 디스토피아적 세상을 파헤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잃은 것, 슬픔과 고통, 죽음 등을 다루며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그 이면에 숨겨진 향기로운 바람과 초록색 빛을 찾아갑니다. 오늘 저자와 함께 산책하면서 그 향기로운 바람을 맡고 초록색 빛 속에 잠겨보려고 합니다. 디스토피아 시대의 10가지 사랑 이야기를 통해 당한 일의 상처와 고통이 아무리 깊더라도 크고 좋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은 늘 살아났고 새롭게 인생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며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살아라 라는 말은 매 순간 있는 힘껏 사랑하라는 말과 같다고 외치는 정혜윤 작가의 앞으로 올 사랑으로 오늘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일부 들어보실게요. 마린이라는 노인이 7월의 어느 날 모래 언덕에서 조그마한 조개낙지를 발견한다. 노인은 조개 껍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았다. 조개 껍질이 어찌나 기가 막히게 아름답던지 노인의 가슴은 뛰었다. 집에 돌아와 노인은 1962년 7월 26일 그라도에서 사랑하는 친구, 내 말 좀 들어보게로 시작하는 편지를 쓴다.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친구, 어제는 아들 팔코가 죽은 지 19주기가 되는 날이었다네. 우리는 그의 무덤에 붉은 장미와 카네이션으로 커다란 불을 밝혔다네. 그때 자네가 곁에 있었으면 했지. 자네는 내 삶의 일부니까, 친구. 어느 날 나와 함께 모래 언덕에 가지 않겠나? 나랑 모래 언덕도 안 가보고 산마르코 솔숲도 안 가보고 어떻게 나를 좋아한다 하겠는가? 네, 이 짧은 글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읽는 내내 미소가 머금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더라고요.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모래 언덕과 산마르크 솔숲은 혼자 가기에도 분명 좋은 곳일 겁니다. 주인공인 노인 마리는 모래 언덕과 솔숲의 일부입니다. 모래 언덕과 솔숲이 그의 일부이듯이 말이죠. 마리는 모래 언덕과 솔숲에 제대로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동안 인간들끼리 나눠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랑 모래 언덕도 안 가보고 산마르코 솔숲도 안 가보고 자네가 어떻게 나를 좋아한다 하겠는가. 이 말에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셨던 아웃 오브 아프리카 버전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잃고 정들었던 아프리카를 떠나며 독백하는 장면 들어보실까요? 만일 내가 아프리카의 노래를 기린과 등을 대고 놓은 듯한 아프리카의 초생달과 들판의 쟁기와 커피 열매 따는 일꾼들의 땀에 젖은 얼굴에 대한 노래를 안다면 아프리카도 나의 노래를 알까? 초원 위의 공기는 내가 지녔던 색채로 일렁이고 아이들은 내 이름이 들어간 놀이를 만들어내고 보름달은 나처럼 진입로의 자갈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은공의 독수리들은 나를 찾아 두리번거릴까? 네, 두 굴 모두 뭔지 모를 마음의 여운을 남기죠? 내 추억에는 이렇게 그들이 살아있는데 그들의 추억 속에도 내가 있을까? 이 소박한 소망이 그 어떤 자극적인 글보다도 제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은 아마도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깨달음 때문일 겁니다. 사랑은 마주보는 일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정확히는 마주보며 시작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일이 아닐까 싶고요. 우리가 익히 아는 바 사랑은 손을 뻗는 것이고 팔을 벌려 앉는 것이고 몸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죠. 사랑은 실천이고 행동이고 창조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여행을 할 때 비로소 사랑은 향을 내고 빛을 발할 겁니다. 또 다른 사랑 이야기 들어보실게요. 히틀러의 군대가 폴란드 국경을 넘어 소련을 침공한 것은 1941년 7월 백야 기간이었다. 소련의 정보부도 그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때 스탈린이 우려했던 것은 200만 점이 넘는 회화와 보석, 조각을 소장하고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미술품들이 파괴되는 것이었다. 히틀러가 소련 땅에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스탈린의 명령으로 박물관 소개 작업이 시작되었다. 히틀러의 부대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큐레이터, 역사학자, 학생, 노동자 수백 명이 엿새 만에 150만 점의 예술품을 포장재로 단단히 쌌다. 이 작품들은 박물관 지하 비밀 보관실, 성당, 외딴 시골에 은밀히 숨겨질 예정이었다. 박물관 최고의 문화재 보존 직원들이 현장에 파견되어 미술품들을 약탈로부터 지켜냈다. 이것은 에르미타주 박물관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스탈린은 잘못 생각했다. 히틀러는 이미 파리의 루브르를 차지했다. 그림은 더 이상 탐나지 않았다. 히틀러는 다른 것이 탐났다. 그 다른 것이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다. 스탈린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인류의 다른 유산은 러시아의 세계적인 식물학자 바빌로프가 1894년부터 모은 38만 개가 넘는 발화 가능한 씨앗과 뿌리 열매였다. 연구소 직원들은 독일이 우생하게 쏟는 관심을 고려하면 나치가 종자은행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히틀러는 특수부대를 만들고 대기 중이었다. 종자를 지킨 바빌로프와 동료들은 굶어 죽었지만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 종자들에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들이 나왔지만 바빌로프와 동료들은 단순하게 죽어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씨앗을 믿었다. 씨앗. 한 식물을 먹일 모든 영양분을 담은 저장고. 그들은 씨앗이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되고 무화과 나무가 되고 오렌지와 올리브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밀밭이 되는 모습과 그것들이 빛을 받아 크고 튼튼해지는 모습과 벌과 나비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이다. 어쩌면 줄인 배를 움켜쥐고
풍요로운 수확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여름날과 가을밤을 상상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상상 속에서 얼마나 빛나는 초록과 야생의 향기가 넘실댔을까. 네, 그들은 다가올 세상에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삶을 미래와 연결시켰죠. 그들은 죽었지만 이미 미래에 속해 있었고 미래의 일부였고 언제나 미래의 일부일 겁니다. 그들 중 아무도 몰랐지만 당시 그들은 어두운 세상을 바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해? 내가 그 일을 하면 남들은 나를 위해 뭘 해주는데? 라고 묻지 않고 해냈습니다. 사실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사랑도 끝이죠. 왜 내가 너를 사랑해줘야 하는데? 너는 나에게 뭘 해줄 건데? 사랑과 연대는 이런 말들 속에서 깨져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숨은 이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대가도 보상도 이유가 아니었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살아가는 이유 자체였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인간 조건은 절대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계속 가혹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사랑을 보고 싶습니다. 이 위험한 세상 한가운데서 홀로 애쓰고 있는 사람은 늘 감동을 줍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도 감동을 주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면서도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맡은 해야 할 일을 해내기 위해 가진 힘을 다 쓰는 사람도 그렇고요. 이들의 사랑이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가 되어줍니다. 이 책을 읽고 바빌로프와 동료들이 식량을 맡았다면 나는 무엇을 맡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도 나만의 노력, 나만의 어제가 있다면 나만이 만들 수 있는 변화, 나만이 만들 수 있는 내일이 있겠죠. 이 세상에 나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을 겁니다. 나만이 낼 수 있는 용기가 있을 거예요. 나만이 질 수 있는 책임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저에게도 단순하게 나아갈 길이 또렷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이 보이시나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